안녕하세요. 사이드비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사이드비 팟캐스트 진행자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인덱스입니다. 저희 사이드비의 든든한 후원사인 JQ코믹스와 SWA가 서울경제진흥원 SBA와 진행하는 상상비즈 아카데미에서 2026년 4기 상반기 웹툰 창작 및 PD 양성 과정의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상상비즈 아카데미는 1:1 멘토링을 받으면서 14주 동안 신작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데뷔 및 취업까지 도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전 수료생들은 벌써 웹툰 작가로 데뷔해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 중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자세한 내용 및 교육 신청은 상상비즈 플랫폼을 검색하시거나 해당 에피소드의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편업에서 활동 중인 웹툰 PD와 웹툰 작가를 매칭해 실제 직무를 경험하는 실무 교육을 포함해서 선배들과의 네트워킹 파티까지 준비된 이번 프로그램에 지금 바로 지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2026년에 만나는 첫 번째 망가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다뤄볼 작품은 잠시만요. 자, AK 커뮤니케이션즈에서 나오고 있는 작품입니다. 원작 무라노 마소호 작가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림을 요다 노도카라는 분께서 그리고 계신 호박의 꿈에 취해봅시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에서는 AK 커뮤니케이션즈 여기 아시죠? 기타로 들어오는데 네네. 거기서 출판사에 나오고 있고 월드 코믹 가든이라고 하는 잡지 매거진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연재가 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스토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직장에서 자신의 업무를 인정받지 못하는 켄자키 나나는 우연히 들어간 술집 백곰에서 수제 맥주와 만난다. 그리고 수제 맥주에 푹 빠지게 된 나나는 점주 노나미 류이치에게 부탁을 받아 프로 카메라맨인 아시카리 테츠오와 함께 백곰의 어드바이저가 되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펼쳐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나오는 일상의 기쁨과 행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현재까지는 이북으로는 7권까지 나와 있네요. 네. 좋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다빈님이 들고 왔는데요. 네네. 다빈님은 이 작품을 어떻게 보셨는지와 왜 이 작품을 하자고 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작품 처음에 제가 얘기를 꺼낸 거는 기억하기로 만화 사교 클럽에서 제가 작년 아니면 재작년에 한번 얘기를 꺼냈을 텐데 그때는 지금처럼 좋아하진 않았고요. 최근에 국내에 나온 7권을 보고 더 좋아하게 된 만화였기 때문에 7권 나오고 나서는 망가다에서 한번 얘기를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에서 나오는 이 호박의 꿈, 이 호박색은 아마 맥주의 색, 이 만화에서 약간 주제로 삼고 있는 맥주라는 것을 이제 제목에 드린 것일 텐데 그만큼 맥주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또 맥주를 매개로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등장인물들의 얘기를 함께 다루고 있어서 저는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만화가 이제 이거는 고르고 나서 지금 녹음한 시점에서 조금 갖다 붙이기 느낌도 있는데 어떤 연말연시나 그 어떤 계절적인 이벤트 같은 거를 되게 잘 다루는 만화라서 이 뭐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다룬 것도 있고 뭐 연말연시에 어떤 생활들을 하는지 보여주는 그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지금 녹음할 때나 녹음이 올라가는 시점에 봐도 다 괜찮게 맞아드는 만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현 작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원래도 음식 계열 만화를 좀 좋아했었거든요. 네네. 진짜 음식 잘 그려. 코알랄라나 약간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거를 좋아했었는데 맥주 만화는 처음이어서 좀 신기했고 다빈님이 이제 술을 안 드시는데 왜 맥주 만화를 골랐을까 이게 제일 의문이었는데 보면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됐고 개인적으로는 재미가 있진 않았어요. 그런데 좋은 작품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되게 방어적인 수사를 좋은 쓰시는 작품이지만 제 취향은 아니지만 취향은 아니요. 좋은 부분은 있으니까 안 좋은 만화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이거 되게 잘 만든 만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되게 재밌게 봤고 네. 그리고 이 작품은 그러니까 맥주 만화라고 다들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착각 아닙니다. 각 그렇게 단정 짓지 말아주세요. 좀 자기 차례가 왔을 아니, 때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간 거예요. 이 만화를 보면은 각 스테이지, 각 회차별로 장르가 바뀌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무협지처럼 칼싸움 하듯이 그 미슐랭 맞나? 그 미식가. 미식가 나왔을 때는 약간 뭔가 무협지처럼 대치하는 느낌이 딱 들기도 하고 또 어쩔 땐 BL 같은 느낌이 들다가 어쩔 땐 GL 같은 라이트하지만 그런 느낌으로 갔다가 이 사람은 이 세팅감을 가지고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구나라는 지점이 보여서 그쵸? 전 작가가 맞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다. 이거를 어떻게든 재밌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지점에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과도하게 오버스럽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런 음식 만화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나를 놓고 그거의 피사체에 피조물에 대해서 피조물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만화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얼마나 더 재밌고 얼마나 더 맛있고 얼마나 더 대단한지 말해주기 위해서 막 주변에서 과격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만화는 그런 게 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 기름 없이 이게 되게 담백하게 본다는 지점에서 꽤나 재밌는 지점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뭐 제가 좋아하는 이제 이런 만화에서 러브라인 끼기 시작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되게 담백하게 제거돼 있지만 내 독자가 알아서 상상하면서 보게 하는 그런 지점이 있어서 저는 꽤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 때부터 저한테 힘들어한 표정으로 끝까지 다 보셨어요? 라고 하셨나? 어떻게 보셨어요? 다 라고 보셨어요? 하셨나? 당연히 다 봤죠.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뭔가 거하게 하실 말씀이 있어 보이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우리 전우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싶은 거가 어떤 거냐면은 그 좋은 만화 그리고 뭐 열심히 만든 만화, 잘 만든 만화 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저도 되게 고민스럽긴 하거든요. 저도 이거를 말을 하려면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만화가 그런 어떤 사람을 조심스럽게 만드는 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방어적인 느낌이 이 만화 안에 좀 전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이 만화에 대해서 뭔가 좀 불편함이나 또는 이제 좀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꺼내기가 어렵게 좀 만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의도된 부분처럼 좀 느껴서 그 부분이 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인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야기해봐야죠.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네. 아마 오늘 디펜스는 다빈님이 많이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근데 네. 다빈님이 좋은 만화를 추천하셨다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다빈님이 추천한 만화를 제가 거의 싫어한 적이 없어요. 그쵸. 네. 드물죠. 거의 없어요. 그 인수 작가님이 가져온 엄청 만화를 좋아한 적이 오히려 더 많죠. 네. 저 힘들어한 표정 뭐지? 근데 이제 성유 작가님이 추천해왔을 때 좀 제가 아니었다고 한 적이 많이 있었죠. 근데 오늘은 좀 지금 그 정도 상태입니다. 이케베 아오이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 근데 요새 학생들 중에 네. 그 동네 싸돌아다니는 그 만화 뭐지? 뭐지? 꼬마애가 내일 휴일? 아니 유치바랑이요? 말고 이상한 동네 회색 톤에 무슨 물고기 무슨 거미 막 가재 막 그런 응? 제목. 판판야? 네. 판판녀 좋아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것도 당연히 호불호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케베 아오이 꺼내신 이유가 아니 이케베 아오이도 제가 취향이 안 맞은 거였지. 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긴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거 그래서 이 만화는 뭐 어떤데요? 저 먼저 이야기해야 되나? 네네. 네. 다빈님이 먼저 이제 좋은 점을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아니야 안 좋다고 한 걸 얘기를 하고 좋은 점으로 마무리하려고 오케이. 해요. 네네. 그러면 제가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게임이 아니라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은 제가 제 이 기호를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어쨌든 제가 볼 때 이 만화는 기호에 관한 만화예요. 자기 취향과 기호를 적극적으로 앞에 드러낸 만화고 그 기호품이 이제 수제 맥주라는 거잖아요. 이 수제 맥주를 저는 제 기호에서는 일단은 그렇게까지 뭐 맥주를 싫어한다. 뭐 제가 아예 술을 안 마신다. 다 아니거든요. 맥주도 마시고 좋아하고 뭐 술도 좋아하고 다만 이제 저는 술에 대해서 미화가 담기는 거를 싫어요. 술은 이미 충분히 미화가 돼 있는 어떤 그런 기호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들 역사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담배나 뭐 마약 어떤 다른 좀 이렇게 어떤 중독성을 일으키는 다른 기호품보다 술은 역사가 너무 오래됐어요. 특히 맥주, 밀주, 그쵸? 맥주는. 네. 근데 그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술에 대한 어떤 인식들은 이미 인류의 어떤 신화들
모든 거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욕망도 담겨져 있고 기호도 담겨져 있고 여러 가지 상징들이 다 담겨져 있어서 술은 저는 더 이상의 미화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호품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기호에 좀 더 새로운 거를 좀 넣고 싶어 하는 것처럼 저는 보이는 만화였고요. 그게 이 만화가 제가 아까 방어적으로 느끼는 이제 술을 광고하고 싶어. 수제 맥주로 광고하고 싶어. 술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물론 이제 작가들이 좋아하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좀 더 이게 수제 맥주를 하는 것 치고는 만화 자체는 되게 기성품처럼 느껴져요. 공산품처럼 느껴져요. 작가만 각자들의 어떤 내 취향과 기호를 막 담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라기보다는 일단 다 소개해 너무 잘 줘야겠다. 만들어져 있는 공산품의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그 초반에 사실은 이 이야기가 주인공이 나나가 그 광고 회사를 회사. 다니잖아요. 이 하나의 만화 자체가 광고 같아요. 수제 맥주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의도를 저는 좀 느끼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인공적으로 느껴지고요. 진짜 같지가 않고요. 현실감이 너무 이 없는, 그러니까 만화에다가 현실감 따지는 게 이상하다는 소리들 당연히 이제 알지만은 저에게는 이 이야기가 되게 그 너무 좀 인공적인 그 느낌의 구성품들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이야기의 의도 다 좋은데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 저는 항상 귀결되는 거는 그냥 맥주를 마시면 돼. 수제 맥주 마시면 다 해결돼. 네가 이것도 한번 마셔보면 돼. 새로운 거 또 마셔보면 돼. 그러니까 결국엔 다 광고처럼 저에겐 느껴진다는 거예요. 너무 잘 만들어진 맥주 광고 만화다. 너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전 더 문제라고 느끼고, 문제라고 이야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 이게 미화된 것처럼 느껴진다. 너무 저에게 이 각자마다 있잖아요. 뭔가 너무 미화된 걸 보면은 불편감이나 싫은 감정 좀 들지 않아요? 근데 저에게는 이게 그랬던 거예요. 캐대헌이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그럴 수 있죠. 네. 네. 근데 너무 허들이 높으신 거 아닙니까? 어떤 호들이요? 그 만화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미식가 같아요. 아, 그런가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네. 해보니까 네.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공감돼요. 전우님 말씀에. 해보시고 내가 얘기할게요. 내 편. 저도 전님처럼 되게 뭔가 맥주를 소개해주는데 좀 더 앞선 만화 같다라고 생각을 느꼈거든요. 저는 뭔가 사람들 이야기도 있지만은 뭔가 좀 그게 그 사이가 좀 이렇게 간극이 있는 것 같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1권 이제 후기 만화를 봤는데 처음부터 약간 작가분들이 맥주 만화를 해야겠어 하고 만든 게 아니라 편집부에서 혹시 맥주 좋아하세요? 하면서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더 광고 같다는 느낌이 들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편견일 수도 있지만은. 두 분 다 서로 스스로 얘기하면서 편견이라고 고해를 하고 계시네요. 아니, 저는 기호라고 이야기했죠. 제 취향상 이게 너무 불편하게 느껴지는. 저는 오히려 작가가 그걸 누르려고 엄청 노력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그 말씀해주신 그 부분 어떤 너무 맥주 막 맥주 이 맥주를 맛봐라 이런 것들을 느낌을 안 주기 위해서 최대한 그걸 러프시키기 위해서 누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보면서.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맥주를 보러 가는데 이 사람들이 맥주 맛있어라고는 하지만 결국엔 그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걸 보면 맥주 말고도 다른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주인공들이 다 각자 뭐 사정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맥주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고독과 미식가에서 고로 사정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게 완전히 그것만 얘기를 하겠어가 되지만 이 만화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 이름이 나나? 나나였나? 나나도 네. 보면 직장 얘기, 그 직장 동료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나중에 그런 이야기라든지 이 카메라맨도 뭔가 일을 하거나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과거부터 알고 있었던, 이거 스포도 아니지 뭐 모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요리를 내는 사람의 심리랑 같은 거 류이치죠. 류이치 같은 사람의 심리라든지 그 모델이 자신의 배우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뭔가 허들, 자기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넘어서고 싶어서 뭔가 노력하는 가면극이라고 해두죠. 네. 가면을 쓰고 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있잖아요. 이게 어쨌든 이 맥주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줌으로써 네. 그걸 나는 최대한 중화시키면서 이걸 한 편의 서사가 있는 만화로 끌고 갈 거야라는 생각으로 끌고 간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당연히 동의하고 이게 이제 잘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뭐 불안한데. 이야기의 소재나 이런 것들을 되게 다양하게 가지고 오고 저는 캐릭터들은 확실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마디만 더 지금 네.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매 회차마다 되게 다른 장르의 코드들을 많이 가져와서 써요. 제가 그러니까 이 만화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만화 보면서 떠오르는 게 스키커 로퍼거든요. 저도요. 일단은 그림체도 살짝 좀 닮아 있는 부분이 있고 전반적인 연출이나 전개 그리고 이제 뭐 그 스키커 로퍼도 되게 다양한 어떤 장르적인 혼용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되게 그 만화의 결이랑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당연히 문제가 없고 뭐 무리도 없고 재밌게 볼 수 있고 사실은 그 어떤 다양성의 측면이나 어떤 그 이 세상의 시선이 좀 이렇게 시야를 좀 넓히려고 이렇게 좀 만화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이 만화에서도 비슷하게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거의 스키커 로퍼의 그 결에 가 있는 그런 만화로 보여지는데 전 스키커 로퍼 엄청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뭐야? 문제가 뭐냐면은 그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게 모든 이야기 결국에는 그래서 맥주로 결론이 돼요. 귀결이 돼요. 그래서 이 맥주, 그래서 저 맥주, 그래서 그 맥주를 그러니까 이제 맥주에 뭐 이거를 대단하게 막 이렇게 막 호들갑 떨지 않는다고 했지만은 그냥 이 만화의 전설적인 톤 앤 매너가 호들갑 떨지 않는 것뿐인 거지 스키커 로퍼가 호들갑 떨지 않는 것처럼 이게 그 광고를 하지 않냐, 이 맥주를 미화하지 않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저는 미화가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캐릭터 이야기들이 맥주랑 그렇게까지 꼭 귀결이 돼야만 하는가? 라고 하면 아니어도 되거든요, 사실은. 맥주가 좀 빠져도 돼요. 처음에 배경으로만 설정이 됐어도 되고, 뭐 그 중간중간에 사실 지금보다 빈도가 훨씬 줄어도 되고, 뭐 양조장 찾아갈 수 있죠. 거기서 이제 뭐 취재하고 경험하고 할 수 있고. 근데 대부분의 에피소드에서 맥주를 여러 개를 중간중간마다 계속 비춰주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이야기랑 맥주가 너무 연결돼 있는 느낌으로 가공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또 맥주로 끝나겠지. 약간 이렇게 그래서 돼요. 광고를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PPL이 이런 식으로 등장하잖아요.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데서 갑자기 뜬금없는 데서. 그 저희 트루먼 쇼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PPL 패러디가 있잖아요. 치약 광고, 치약이었나? 핫초코. 핫초코 광고. 갑자기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제게는 그 결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너무 소중한 이야기를 다루다가 갑자기 맥주 이야기 이런 식으로 전 느껴진다는 거예요. 술을 안 좋아하시죠?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술을 잘 마시거든요. 근데 술을 안 좋아하긴 해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뭔지는 알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오늘 사실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 안티 알코올러 컨셉으로. 안티 알코올 홀리 이게 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아예 설명을 그냥 좀 하고 그러면 저의 어떤 입장을 좀 더 납득시키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있다고 만약에 이야기를 하신다면 네. 방금 하셨던 평들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저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맥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음식을 통틀어서 인류가 뽑은 뭐 이게 뭐 어떻게 뽑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류가 뽑은 것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 1위가 처음 그 맥주 한 모금. 맥주를 처음 딱 들었을 때 그 한 모금이라는 얘기를 베스트 신문화 기호품이다. 물론 이거는 순위나 이런 거는 매번 바뀔 수 있어요. 뭐 21세기 최고 영화 이런 거랑 비슷한 거니까. 근데 인간이 맥주 만들기 위해서 농경사회를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만약에 엄청 도수 높은 알코올이나 뭐 알코올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뭐 소주라든지 뭐 데킬 뭐 안동 소주 이런 거면 그거면은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근데 맥주는 어떻게 보면 그냥 기호식품 같은 거고 그리고 한두 잔 뭐 아예 못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빈님처럼 그게 아닌 건 인사는 그냥 한두 잔 정도야. 인생에서 굉장히 나를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음식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맥주는 술이 아니야라는 노래도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난 이게 맥주를 그렇게까지 광고하는 건가라는 생각은 조금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 입장은. 아니 뭐 저 얘기해도 돼요? 드디어 이제 다빈님의 이야기를. 저는 일단 술을 못 마시는데요. 네.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시각도 있고 어쨌든 저는 이 만화에서 맥주를 즐기는 사람들을 인수 작가님처럼 술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실제로 이 만화에서 어떤 맥주와 어떤 음식들을 페어링하는 것처럼
실제로 어떤 음식이든 맥주하고 곁들이는 걸 진짜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저는 그 친구들의 시각을 일단 빌려서 본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저는 이 만화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만화는 PPL 만화가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딱 인지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만화가 맥주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잘못된 네. 건 아니잖아요. 네. 제목도 호박이 구르시에 그리고 올수단데. QR 페이지가 있는데 찍어서 들어가면은 네. 출판사 페이지였나? 이 편집자분이 정리해 놓은 페이지에 실제로 여기 만화에 나온 맥주들이 다 리스트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PPL이라는 목적에 되게 충실한 만화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것은 사실 그 PPL 만화라는 기획은 출판사에서 이 작가들한테 붙여준 것인데요. 근데 저는 이 작가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면서 계속 봤어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까지 하나. 저는 이 만화가 되게 공격적인 만화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최근에 본 어떤 만화들 중에서도 제일 공격적이에요. 이 만화 중간에 한 6권이나 5권쯤에 네. 그 전 총리 이름 뭐였죠? 일본 기시다. 음. 기시다 보고 이 엔저 현상 좀 어떻게 해봐라 하는 대사가 나와요. 되게 정치적이고 공격적인 만화거든요. 그래서 7권 보고 나서 이 사람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맥주 얘기하면서 맥주 얘기 아닌 되게 마이너리티에 대한 얘기를 그쵸, 엄청 많이 하거든요. 아,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저거였어. 마이너리티. 다양성에 대한 마이너리티에 얘기하죠.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왜 이러는 걸까 하고 봤는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이 실제로 그 마이너리티 사회 안에 포함이 되어 계신 분들이고 이 출판사가? 아니요 작가 작가들이? 둘이요. 이 두 분을 제가 그래서 하기 전에 SNS를 확인을 해봤는데 트위터 계정 이름 옆에 젠더 플래그를 다 달고 계세요. 젠더 플래그를 다 달고 계시고 그 일본에 지금 젠더 마이너리티 만화 소설 창작지 레이블 중에 미노리토라는 레이블이 있어요. 미노리토에 소속된 작가님들 중에 되게 유명하신 분으로는 이 미나미 큐타 작가님, 한국에서 네. 작품 내신 분들 중에서는 그분이 유명하신 것 같고 되게 공격적으로 젠더에 대해서 다루는 만화가 분들이 소속이 되어 있으신데 이 두 분, 특히 이 작화하시는 작가님께서 되게 작품 투구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처음부터 이 마이너리티에 대한 얘기인데 이 네. 기획이 내려왔고 그것들을 어떻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랑 붙일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구나 하는 거를 이번에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만화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만화인가 물어본다면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거든요. 네. 이게 너는 뭘 하고 싶은가 아니면 너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던져서 때로는 살짝 자기적일 정도로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 작품의 핵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등장인물들이 알 수 없다. 알 수 없으니까 계속 하고 싶다. 뭐든지.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그 질문과 대답하는 행위의 반복이 사실 이 작가들이 마이너리티 사회에서 속한 자신이 끊임없이 겪어온 어떤 것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되게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작품에서도 그만큼 많이 녹아들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확실하고 스키카 로퍼 얘기를 해주셨는데 스키카 로퍼는 사실 그 등장인물들이 겪는 어떤 곤란한 일이나 좀 부당한 일들을 되게 보편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만화거든요. 네, 여기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살피려는 시도가 있었고 네. 또 그게 어떤 맥주라는 소재랑 붙어서도 있지만 그 교토라는 지역이랑 붙어서도 네. 되게 재미있는 지점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의 기획하고 이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것 그리고 교토라는 설정된 무대가 지금은 되게 잘 연결이 되어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뒷부분에 가면서부터는 조금 할 말이 더 많아지긴 하는데 네. 7권까지 봤을 때는 상당히 준수하게 네.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는 아쉬움도 있긴 한데 그건 조금 이따가 또 한번 얘기를 네네.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되게 공감을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이 초반에는 당연히 맥주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뒤로 갈수록 비중이
아니에요. 비중은 그대로요. 아니, 달라요. 달라요. 많이 밸런스를 잡아요. 밸런스를 잡으려고 그리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밸런스를 아니요, 실제로 잡혔어요. 잡혔어요. 제가 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일단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네. 생각하고 밸런스를 잡고 그리고 거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너리티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제가 적절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네. 그냥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단순히 마이너리티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뭔가 인생관이랄까 바이브가 그러니까 그게 마이너리티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인생은 더 이상 여기서 뭐 없어. 더 이상 변하지 않아.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인생이 더 이상의 목적 지향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가? 저는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보면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랑 완전 다른 사람이죠. 저는 뭔가 목표가 있고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더 높이 막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꼭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난 이렇게 사는 거야 그냥. 난 이 이상 난 이 일을 하면서 그냥 이 일을 잘하고 싶을 뿐이지. 뭐 이거를 하면서 내 취미, 내 평소의 사생활을 잘 영위하고 싶을 뿐이지. 그 이상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여자 주인공이 중간에 이제 디자인 회사 시각 디자인인 것 같아요. 영상은 아니고 시각 디자인 회사에 다니잖아요. 근데 그 회사를 다니는 데 있어서 작품을 얘기를 하는데 뭔가 그 이상 내가 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잘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작품에서 등장하진 않아요. 그냥 난 매번 하듯이 하는데 주변 동료들은 안 따라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서로 막 회사 직원들 진짜 욕하고 싶다 거기 나온 사람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냥 넘어가고 다시 맥주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 다 막 거의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마이너리티에 속해 있잖아요. 사실 나나도 그렇거든요. 네. 그 파견회사라는 그러니까. 그 직원이라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자기가 속한 거기에서 내가 되는 게 나로 인정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네. 때문에 그게 제 1의 목표라서 다른 목표는 이제 그 지향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 그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본인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목적 지향적인 게 없다고 생각하진 않았고 그게 제일 맨 앞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다른 것들은 이제 그냥 주류 사회에 속해서 살아가실 그렇죠. 수 있는 분들에 비해서는 살짝 덜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어쩌면 저는 주류 사회에 속해서 살아갈 주류죠. 수 있고 나는 나라는 걸 그냥 인정받는 거는 거의 당연시 되는 네. 삶을 그렇죠. 사니까 저희는 사실상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그렇게 캐치를 못했을 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그런 것도 같이 이 맥주 이야기는 같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저도 그 이야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 이거를 뭐 제가 화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화나지 않았어요. 저 듣는 분들이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할까 봐 제가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 이 마이너리티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오히려 술 이야기를 여기에 너무 깊게 붙인 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깊게 붙어 있어야 되나 싶은 거예요. 이 소중한 이야기들에게 이게 결국에는 저한테는 아까 이제 밸런스 조절을 하셨다고 하셨지만은 저는 그 부분을 계속 이제 더 깊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너무 신경 쓰이니까. 그럴 수 있죠. 나중에 조금이라도 더 완화되길 바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7권이 제일 좋았어요. 7권에서는 최소한의 이 자기적인 느낌은 어쩔 수 없구나. 이게 PPL이 확실한가? 저는 아직까지 그거 잘 모르고 있거든요. PPL이 확실하다면은 그냥 그러려 이제 오히려 하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게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의심스럽게 이제 보게 된 거고. 그래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게 술을 다루고 있는 만화고 술이랑 이 어떤 그 소수성, 다양성, 마이너리티 그리고 이제 어떤 이 이야기의 좀 다뤄지려고 하는 어떤 분위기들이 전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좀 독립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그 출판사에서 기획해가지고 그렇게 던져준 거였다면은 거기서 벗어나면은 저는 사실은 사실 찝을 부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할 부분은 없다고요? 거기서 벗어나면은 그래서 알코올과 관련된 술과 관련된 너무 이렇게 붙어 있는 PPL과 조금만 떠나져서 제대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면은. 근데 지금은 너무 붙어 있고 배경으로 존재하는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중간중간에 갑자기 예를 들어서 포커스를 그냥 맥주를 잡아주고 광고를 해주고 어디서 나온 건지 이게 어디 뭐 몇 도고 뭐 이런 거는 저는 만화의 결이나 분위기랑 전혀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이야기랑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는 술 다 빼놓고 해버려도 돼요.
중간중간에 포커스 그렇게 잡아주는 거 없애버려도 이야기로는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PPL로 귀결되니까. 본인이 얘기했던 뭔가 이슈가 네. 있어서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고 뭐 이슈도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저는 술 마시고 술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 생기는 인간들이 싫은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또는 이제 술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간들의 어떤 이 모든 갈등. 난장판들.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네, 정말 근데 그게 너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거를 너무 많이 보니까 많이 봤으니까 그런 게 싫은 건데 그 현실이 저는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낭만적인 현실보다. 맞죠. 왜냐 12월 연말 연시 되면 뭐예요? 막년회, 송년회 음주 집중 단속을 해요. 왜 하겠어요? 많이 마시니까. 많이 마시기도 하고 마시고 행태 부리는 사람이 많죠. 그게 아니라 음주운전을 기본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맥주라서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제 입장에서. 이게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전 세계의 모든 수술을 찾아 떠나서 이러면은 얘기했던 부분도 쉽게 공감이 되는데.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우리나라니까 내가 더 싫은 게 아닐까. 일본에서 그쵸. 정말 이런 식으로 맥주 한 잔 이렇게 즐기고 하는 분위기가 사실은 현실일 수도 있지 않을까? 판타지가 아니라? 저는 판타지라고 생각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만화는 저한테는 경고 없는 술 광고처럼 보여. 너무 최소한 TV에서 나오는 술 광고는 지나친 음주는 강경화를 유발합니다. 안내는 하거든요. 이 여기 만화에 없네요. 생각해 보니까. 아니, 당연히 없죠. 이 만화는 어쨌든 봐보세요. 이 이야기 에피소드 중에 술을 못 마시는 못 마시는 정도인가? 거의 마시려고 이제 하잖아요. 잘 안 마시는 네. 친구가 있죠. 그렇게 이제 잘 못 마신다고 생각하는 친구 한 명이 나오잖아. 중요한 에피소드로. 그 친구가 결국에는 술을 마시려고 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굳이 그래야 돼? 그것 사실은 소수로 따진다면은 술을 아예 못 마시는 사람들이 술을 못 마시지만 사람들이랑 더 어울릴 수 있고 술 마시는 사람들이랑도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야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자체가 술을 아예 못 마시잖아요. 그러면 배제돼요. 걔는 부르지 그 사람 말자. 이러면서. 부른 사람들이 없어지거나 본인들 이상한 취급 받거나 여기에서 말하는 딱 소수의 취급되는 사회가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도 사실은 이 사람들 소수로서 존중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그러니까 소수자들의 이야기지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 이런 부분 좀 놓치는 부분들이 나이브하다.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이야기의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저는 정말 좋게 네. 보는 편이지만은 네. 이 술로 인해 가지고 약간 이게 좀 망쳐지고 있다라고 어떤 관점에서 이 작품 보는지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알겠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술이 빠지면 이 작품 연재할 수 없어요. 그렇죠.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없고 일단 그리고 이 작품이 술 빼고 그냥 원래 하는 얘기로만 간다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인기가 없다를 떠나서 지면을 딸 수 없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갓 데뷔한 작가 이 작품에서 이제 처음 작품을 시도하는 자본주의적인 작가들이기 현실이죠, 때문에. 그게. 저한테 되게 기획이 잘 된 작품이라서. 네, 저도 잘된 기획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느끼는 아쉬움도 있는데요. 뭐냐면은 그 두 가지 부류가 극단적으로 나뉜다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만화가 어쨌든 기획은 술로 시작했는데 너네 왜 이렇게 술 얘기 안 하냐? 라고 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만화는 7권 이후로 더 공격적으로 술 얘기를 덜어내고 이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연에 대한 얘기에 집중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최신건이 나왔을 때 제가 아마존 리뷰를 싹 한번 훑었거든요. 네. 아마존 리뷰가 이제 전우님하고 정반대 의견. 너네 왜 이 얘기만 하고 니네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기획은 다 무시하냐. 술 만화 보고 싶어서 본 건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또 있는 거죠.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전우님처럼 나는 이 너네가 하는 개인들의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은데 왜 너네는 술 만화 얘기만 하냐 이게 잘 붙는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두 가지 의견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만화가 그런 얘기들을 듣는 거는 이 만화가 어쨌든 이 개인들이 각자 하고 있는 일이 있고 일에서 살고 있는 개인이 있고 그리고 수제 맥주에서 어떤 휴식이나 일상을 영위하는 자신이 또 있고 그렇게 이제 술을 통해서 사회하고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건데 이 연결이 사실 잘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느 정도 초반에는 이제 전우님이 느끼신 것처럼 어느 정도 술에 조금 경도되어 있다가 이게 술로 시작해서 점점 개인으로 이제 좀 곡선이 만들어지고 있는 구조란 말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연결고리가 자기가 맨 처음에 생각하고 들어온 연결고리가 있을 텐데 그게 느슨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이 연결고리가 좀 과하게 설정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보기에 편안한 정도까지 점점 맞춰져 오고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만화가 어쨌든 처음에 기획에서 점점 달라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독자들의 어떤 니즈, 요청에서 어느 것을 듣고 어느 것을 수용해서 이 만화를 어느 쪽으로 가져갈 것이냐가 제가 되게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끝낼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이 만화. 또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안 되죠. 왜 끝내려고 해, 마음대로. 저는 끝낼 때가 됐다고는 그러니까 좋은 만화고 아까 굉장히 재밌게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이제 끝낼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안 된다고 자기 생각하고 마음대로 그걸 저게 자기가 편집도 안 왜 되고. 안 되냐고 생각을 하냐면 어쨌든 이 사람들이 어쨌든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사회에서 자기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어떤 노력들이 있는데 네네. 그 노력들이 지금 결론이 안 맺어진 그쵸. 상태예요. 그리고 아마 완결이 내지는 시점에서 결론이 났을지 안 났을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인데 되게 중요한 절정 단계까지 아직 못 갔거든요.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주인공 한 4명 네네. 정도만 설명을 해본다고 하면은 류이치라는 이 가게 점장, 가게 수제 점장. 맥주 가게 점장 백곰. 같은 경우는 경영을 하면서 이 가게를 어떻게 경영해 나갈 것인가라는 고민도 있지만 네. 이 사람이 가진 고유한 에너지가 있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어느 정도 강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과 어떻게 융화하면서 가져갈 것이냐 하고 있는 고민을 안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그 고민을 직면한 한 단계에 와 있고요. 네. 또 켄자키 나나라고 하는 제가 생각하는 메인 여주인공. 주인공이라는 친구는 이 파견직이라는 포지션 안에서 네네. 자기 커리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싶은데 음. 사실 이 사람이 뭔가 조금 더 안정을 찾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도들이 있죠. 네.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한다던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본다든가 했는데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포지션 안에서 자기의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자기로서 일을 계속 해나가고 싶다라는 희망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느 갈래로 뻗어나갈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맥주를 위해서 지금은 되게 애쓰고 있고 류이치 말고 테츠오라는 사진 작가는 교토에 잠시 머무르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비자를 거의 딴 상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비자를 딴 상태인데 돌아갈 것인가, 나의 커리어를 어떻게 꾸릴 것인가 하고 이 사람도 아직 고민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마지막으로 마코토라는 여배우. 그 여배우는 제가 봤을 때 레즈비언이거든요. 최소 바이거나 레즈비언인 것 같은 묘사가 7권에서 나왔는데 그쵸, 나왔죠. 그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태였고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사실 가장 복잡한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상태인데 그 뒷권에서 어떻게 풀릴지가 되게 궁금한 부분이고 그게 아직 절정으로 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완결을 내라는 거는 너무 성급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약간 좀 짜증난 게 저도 아까 이제 다비님 이야기한 것처럼 7권을 그 보기 전까지 저는 계속 거의 저기압 상태였거든요. 다비님 왜 이런 만화를 하자고 했지? 솔직히 그 정도였는데 7권을 보고 나서는 7권이 되게 좋아요. 솔직히 좀 바뀌긴 했어요. 이거는 더 이어져야 되고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까지도 아마 더 긴 템포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아마 본인들의 이야기를 분명히 더 전면에 내세우게 될 것 같고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쨌든 이게 결국에는 술 이야기로 끝나는 그게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처음에 분명히 시작했을 때는 기획 자체가 술을 소개하려고 하는 만화고 누군가는 이걸로 정보를 얻고 있을 거고 되게 정보를 많이 주잖아요. 특히나 이게 일본 그 국내에서 실제로 소비되는 맥주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거를 관심 있게 보던 사람들이면은 관심을 더 이렇게 갖고 바로 찾아보고 먹으러 가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은 뭐 그렇게 쉽게 구하는 그쵸. 그런 맥주들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먼 어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더 이게 그냥 필요 없는 불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쉽게 그렇게까지 대단한 의미로
이렇게 두지 않고 하면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마지막 저 지금 이 주인공의 동생과 이야기가 되게 좋았다고 루이치의 생각하거든요. 동생. 왜냐면 루이치가 그동안에 계속 제가 좀 가공된 어떤 캐릭터라고 생각되던 딱 그 전형적인 캐릭터였거든요. 그냥 밝아 보이고 그냥 명랑해 보이고 술집에 있는 NPC 느낌이지.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의 보조들인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주인공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주인공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비판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 주인공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좀 더 돌아보게 되는 그 에피소드인 거잖아요. 저는 그 전까지 그런 이야기들이 별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6권까지는 왜냐면은 주인공이나 뭐 다른 주인공들이나 다 지금 이 현재 어떤 뭐 파티나 뭐 이벤트나 이런 것들 계속 이렇게 이끌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뭐 그 사이에서 서로 어울리거나 새로운 사람 등장하거나 만나거나 이런 과정들이었지 자기를 돌아보는 에피소드들 글쎄 순간순간은 있었지만 그게 메인인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에피소드 자체가 그렇게 끌어가지 않았었는데 주인공들 치고는 너무 사실은 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7권 돼서 그런 게 생겼고 자 이제 오해가 하나 있는 것 같아서 그거 풀고 말하는데 내가 끝내라고 하는 권수는 12권이에요. 아니, 자기가 그걸 정하냐고. 아니, 그러니까 진짜 계속 그러니까 자꾸 화나게 할 거예요? 이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12권이 딱 애니 시즌 2 쿨이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끝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내가 말한 게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정리해서 12권에 끝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건데 아마 내가 여기서 끝내야지라고 하면 12권, 24권 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리고 너무 내가 8권에 끝내 이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는 이 얘기가 7권에서부터 나는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반대로 이 작품으로서의 매력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는 이 작가가 하려는 내용과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나 메시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뭐 싫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보는 게 짜증나고 싶고 이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이 만화가 다른 만화랑 다르게 가지고 있었던 가치는 그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밸런스가 있게 있었다. 조화가 되면서 이들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나오진 않지만 유추를 하면서 라이트하게 이런 사람이겠거니 추측하면서도 이 맥주 이야기를 계속 들을 수 있다는 거에 저는 매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그 이제 아마존에 댓글 달았다고 그거랑 하던 그런 비슷한 분들의 의견인 거죠. 어떤 의견인 거죠. 근데 작가가 뭔가 이제 의도를 더 무게 중심을 싣기 시작해서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 만화가 잘 끝나려면은 끝내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걸 하지 않는 이상 그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만화가 가지고 있는 큰 매력, 고유의 매력이 깨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때가 됐네. 정리해라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진윤 작가님은 뭐 따로 드는 생각 없으세요? 두 분의 의견을 계속 교차해서 들으니까 약간 머릿속이 엄청 복잡해졌거든요. 뭐 본래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을 거잖아요. 서로 그냥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런데 또 맥주 광고 같다는 말도 좀 그게 좀 비판의 지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 맥주를 이렇게 설명하고 분석하고 약간 보여주고 하는 그게 좋아서 보시는 분들을 위한 만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하면 좀 그거는 그럼 네가 나가 약간 이게 좀 내가 안 이게 보면 되는 것 거야. 같아서 좀 그러니까 뭐 꼭 어느 어떤 답으로 귀결되진 않더라도 이쪽은 이런 생각이 들고 저쪽은 저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어려운 기획에 도전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 만화가 굉장히 좋은 진짜로 흠잡을 부분이 많지 않은 부분을 얘기하라면 지역 만화로서의 그거거든요. 이 수제 맥주 얘기가 교토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교토라는 장소에 있을 만한 사람들이 실제로 몰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교토가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오는 도시다 보니까 그 수제 맥주 많이 드시는 지역에서 오실 거란 말이죠. 실제로 찾아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제가 그리고 되게 자주 보는 어떤 인플루언서, 유튜버 분들 중에서 교토에서 실제로 일하시면서 IPA 맥주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그런 되게 다양한 되게 생생한 경험을 전달한다는 지역적인 경험을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되게 잘하고 있는 만화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저도 아쉬운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이 밸런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솔직히 말해서 다른 만화였다고 하면은 저는 인수 작가님이랑 비슷한 입장이었을 것 같아요. 이 밸런스가 처음에 기획이랑 달라져 가는데 과연 이게 좋은 마무리로 될 수 있을까라고 되게 회의적인 입장이었을 것 같지만 저는 이 만화는 웬만해서는 나오기 힘든 굉장히 많은 귀중한 마이너리티 여러분의 얘기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지지와 무조건적인 연재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실제로 또 이 만화가 지금 연재가 중단된 상태예요. 올해 11월에 그 연재가 되고 있는 잡지에서 최신호가 발간이 되고 거기서 이제 연재 중단을 발표를 했는데 잡지 안에서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가 두 분이 합의를 해서 휴재를 결정을 했고 본인들이 원활하게 연재할 수 있는 환경을 찾으면 복귀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신권이 발간이 되고 거기까지는 한국에 나올 것 같은데 그 뒤로는 또 어떻게 될지 되게 미지수인 상황이라서 연재 자체가 미지수가 돼버리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고 싶고 이 캐릭터들에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원해야죠. 그러면 제가 지금 되지만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도 한편이 마음이 있죠. 갑자기 네. 너무 약해지셨어요? 뭐야 이게? 짠해져. 아니 이런 만화 연재하기 쉽지 아니 않다고요. 그게 아니라 그래요. 내가 무슨 이 만화가 연재되라고 지금 막 고사 지낸 게 아니잖아요. 그 연재 중단되라고 관두라고 한 게 아니잖아. 그냥 실제로 아쉬운 점을 관둬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연재가 멈췄다고 하면 이 사실은 불안하잖아요. 연재 사실 중단되거나 제대로 안 끝나버린 만화들 너무 많잖아요. 그쵸. 너무 많은 정도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불평불만을 조금이라도 하는 것 자체가 누가 될 너무 그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저는 어쩔 수 이 없죠. 의견 완전 반대입니다. 독자는 뭐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웬만해서. 아니요, 저는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완결해주는 거를 더 좋아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그래도 이 만화에서 좋았던 지점을 사실 제가 말한 거 빼곤 다 좋아요. 맥주 빼곤 다 좋았다. 맥주가 무슨 빠지라는 것도 아니야. 아 진짜 BGM으로 지금보다- 맥주는 술이 아니야 틀고 싶다 진짜. 맥주 술이죠. 근데 1986년에 아니 저도 술 중에서 맥주를 제일 좋아해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보다 비중을 그냥 조금만 줄였어도 제가 이 정도로 불편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비중을 처음처럼 이렇게 근데 이제 5대5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안 그랬으면은 뭐 연재 시작부터 어려웠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이제 밸런스에 만족하던 사람들도 있고 근데 다비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마이너리티 얘기를 이런 식으로 잘 묶어서 다루기 시작한 작품이 흔하지 않다라는 말에도 동의가 되니까 또 이것도 이거대로 매력이 있나? 이것대로 가치가 있나? 라는 생각도 또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자본주의에 저희가 현실에서 뭐 인정을 해야죠. 뭐 이게 이런 식으로라도 이렇게 해야지 쉽지 다뤄질 않아요. 수 있는 소재라는 것도 쉽지 않은 것도 동의를 하지만 일단은 완전 그냥 제 취향대로만 얘기하면 나는 그 비율이 쾌활하게 유지 잘 되면 좋겠다. 앞으로도.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가 상상해서 잘 보면 되니까 그런 생각이 저는 이제 들었었고 안 보여주면 거기까지 상상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 그런 제가 장담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데 저는 이 작품에서 굉장히 재밌었던 지점이면 이 사람이 만화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지점이 뭐냐면은 어쨌든 맥주 마시는 장면 다 똑같아. 마시고 놀라고 맛있어. 마시고 놀라고 이것밖에 없잖아. 근데 그거를 한입 하고 정말 무슨 다 평론가들처럼 잘잘잘잘 설명하고 있어. 잘잘잘잘잘잘잘잘잘. 이 에일은 어쩌고. 근데 그게 훨씬 더 저는 좋아 보였던 게 뭐냐면은 일단은 저게 틀릴 수도 있지만 막 얘기를 하잖아. 네.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다면 정말 좋다라는 한국에서는 누가 조금만 틀린 얘기하면은 네가 뭘 한다 이렇게 되잖아. 근데 여기는 누구보다 그런 분 아니에요? 저는 그러진 않아요. 틀린 얘기하면 이제 안 그렇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저는 그런 사람 맞아. 제가 그런 사람이고 사실 단호하게 나도 이야기하는 그런 것 편이거든요.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최소한 내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죠. 일단 근데 이 사람이 그게 그 툴이 원툴인데 네. 마시고 놀라고 근데 매번 맛있어 보여. 솔직히 그건 맞아요. 솔직히 나도 약간 그런 게 있나 봐요. 질투가 있나 봐요. 마시고 싶은데 내가 못 마시니까 약간 그 젤러시가 아니었나. 저는 막 이렇게 저는 항상 다양한 뭐 다양한 맥주 음식을
다양하게 먹어보는 거에 대한 욕심은 잘 없거든요. 안 먹어본 거 꼭 먹어 이런 건 없는데 내가 뭐 평소에 좋아하는 것들은 내가 먹고 싶을 때 꼭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3일째 야식을 못 먹어서 너무 힘든데 그런 지점에서 그런 것들을 먹었을 때 표현을 너무 과장되지 않고 잘 하고 그리고 뭐 PPL이라고 했지만 그러기 위해서 있는 만화니까 설명들도 되게 밸런스 있게 잘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작가가 잘 하는 것 같아서 난 그게 너무 잘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지점에서 AK가 이 작품을 왜 데려왔는지 알겠다. 왜냐하면 AK 커뮤니케이션즈라는 출판사가 어떤 만화 만드는 줄 아세요? 어떤 게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많이 나오잖아요. 병장기 매뉴얼 그죠. 전 세계 대포 매뉴얼.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뭐 갑옷 매뉴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보감 같은 것도 나오고 지식 정보를 전달할 수 백과사전 같은 있는 거지. 그런 류의 만화들 되게 많이 만들어요. 물론 그래서 실제로 음식 만화도 이거 말고 되게 많이 내셨고요. 뭐 기타로는 좀 다른 케이스긴 하겠지만은 그런 지점에서 이 출판사가 이 만화를 왜 데리고 왔나라는 부분도 조금 이해가 되는 지점이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 출판사도 돈만 된다고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뭐 어쨌든 자기들의 그 라인에 맞춰서 가져온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기분 좋았고 저는 이런 깔맞춤 좋아하거든요. 그랬던 만화입니다. 근데 난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 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렇죠. 재밌어요. 추천할 만한 만화죠. 저는 재밌다고 생각하고 특히 그 케케묵은 러브라인 안 나와서 너무 좋고 그리고 그게 제일 그러니까 러브라인도 사실은 이 정도 밸런스면은 괜찮은 것 같긴 하거든요. 조금씩 나오잖아요. 조금씩.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이 이야기의 결이랑 되게 맞는 그지 그 관계들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사실 저는 이 정도 딱 보는 그 연애라인 보는 거 좋아해요. 이야기 속에서. 너무 대놓고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그러니까 저 좋은 부분 되게 많이 오히려 제가 너무 이야기 못한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와서 저 혼자서 늦었어. 저 혼자서 이 말씀 이거를 많이 하시는 싸워야지라고 생각하고 왔기 네. 때문에 약간 좀 저도 좀 좋은 이야기를 더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 같긴 한데 저는 추천. 추천은 하죠. 왜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약간 방어적으로 느껴진다고 했던 게 이거를 혹시라도 이렇게 좀 싫은 소리를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이런 거를 그 의견 자체를 못하게 될까봐 이 만화에 대한 불평 불만에 재미없으면 재미없고 왜냐면 잘못하면 할 수 이게 있지. 그 이 만화가 담고 있는 주제를 혹시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질까봐 왜냐면은 너무 이게 깊게 연관돼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뭐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저도 아까 발 뺐잖아요. 사실 자기 혼자 발 빼면 나야? 사람이 안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뭐 어때? 뭐 재밌게 보면 되고. 왜냐면 제가 딱 저주이긴 하거든요. 원래대로면은. 네. 그거 가지고 막 그렇게 군소리를 하는 것보다 내가 안 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걱정하지 마세요. 전 아직도 캐대언 불매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안 보면 되지잖아요. 취향이 어디 가가지고 막 안 소리 맞은- 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요, 저 페이스북에 이상한 소리 많이 해요. 자, 알겠습니다. 이래서 오늘은 이제 무라노 마소호 작가의 원작 그리고 요다 노도카 작가의 그림 호박의 꿈에서 취해 봅시다. AK 커뮤니케이션즈에서 나온 작품 함께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연말인데 다들 바쁘신가요? 한가합니다. 바쁩니다. 다빈님은 혼자인가요? 다빈님은 엄청 바빠. 다빈이 이 얘기 우리 꼭 합시다. 뭐예요? 사이드비가 내일부터 휴가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했어요? 처음에 하셨어요. 너무 신나가지고 아니,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다빈님을 너무 그렇게 못되게 굴리지 마라. 아 그래요? 제가 인수 작가님을 못되게 굴리고 있다는 복수를 누가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빈님이 채우고 있는 것 맨날 같은데. 나한테 당신 밑에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 드물다. 아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다빈님이 소중한 줄 알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소중하죠. 너무 많이 하면서 왜 못 쉬게 하냐 다빈님은. 내가 뭘 못 쉬게 해? 막 이러다가 너무 막 그게 짜증나가지고 둘이서 합의 본 게 일주일 쉽시다 내일부터 해가지고 우리 1월 2일 날 출근 딱 해가지고 1월 3일 신년에 준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이드비는 휴식 체계에 들어가는데 진현님은 어떠세요? 이제 한 일주일 남았는데 1, 2주? 저는 그 썸네일 이제 1월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잖아요. 지금도 근데 몇 개 이제- 하고 있죠. 네, 근데 만클에 올라가는 코너마다 좀 썸네일 그 틀을 다 다르게 만들고 싶어서 네. 이제 망가단은 이제 만화책 딱 펼치는 모양으로 만들었거든요. 이제 다른 미학 탐구의 웹툰이스타 이런 것도 이제 어떤 형식으로 할지 또 고민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제가 3년 전에 해보려다가 망했던 거군요. 다 그렇게 바꾸기 쉽지 않은데 뭐 해보겠다니까. 네. 전우님은 연말까지 어떠세요? 그럼 뭐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만화도 보겠죠. 지금 마음이 불편하구나. 네. 너무 즐거운데. 알겠습니다. 저희 망가단 아마 올라가는 건 1월이니까요. 네네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도 저희 만화 클래식의 망가다 코너 많이 사랑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녹음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